여기 겨울에 한국을 방문했다가 한국인들의 어이없는 행동을 보고 저게 말이 되냐며 잔뜩 화가 난 표정을 하고 있는 프랑스 남성이 있는데요. 이 남성은 도대체 한국에서 무엇을 목격했길래 이렇게 흥분했을까요? 다 함께 사연 보실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에서 의류업에 종사하는 라파엘이라고 합니다. 저희 회사는 아직까지 규모가 그렇게 크지가 않아 한 번에 많은 사람이 휴가를 갈 수 없었고 몇 명씩 돌아가면서 휴가를 가는데 이번에 저희 차례가 왔습니다. 저는 이날만을 기다리면서 반년 전부터 휴가 때 어디에 가서 무엇을 할지 계획을 세웠는데 지난해에는 미국을 다녀왔기 때문에 올해는 아시아 쪽이 좋겠다 싶어 찾아보다가 가장 먼저 떠오른 곳은 일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에 제가 휴가를 보내다가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겨 어쩔 수 없이 일정보다 빠르게 회사에 복귀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난번 가지 못했던 휴가와 보너스로 며칠을 더 받아 총 한 달간의 시간이 저에게 주어졌어요. 그렇다 보니 한 달 내내 일본에만 있기가 너무 아쉬워 한 곳을 더 정하기로 했는데 주변에서 한국에 갔다 왔는데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많이들 이야기하시길래 저도 한국이라는 나라가 궁금해져서 여행을 계획했고 일본에서 2주, 한국에서 2주를 머물기로 결정을 하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지난해 미국에서 잘 모르고 호텔을 예약하려고 했다가 기간이 길다 보니 비용 부담이 너무 커서 결국 쉐어하우스로 결정을 했었거든요. 이번 여행 역시 마찬가지로 호텔을 하기엔 비용 부담이 클 거라 생각하고 일본과 한국에서 모두 쉐어하우스에 지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미 오래 전부터 계획한 여행이다 보니 어디를 여행할 것인지 동선을 미리 짜뒀고 그거에 맞춰서 숙소도 체크해놨어요. 하지만 여행에 늘 변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저는 재빠르게 그 변수를 제거하기 위해서 각각의 쉐어하우스의 에어비앤비를 통해서 날짜별로 재빠르게 예약을 했습니다. 숙소 예약까지 마친 저는 뭔가 이번 여행 순조로울 것 같다고 예상을 했죠. 뒤에 있을 일은 정말 꿈에도 모른 채 말입니다. 그렇게 저는 하루가 1년 같은 일주일을 보내고 여행 가는 날이 됐고 샤를드골 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12시간이 넘는 비행 끝에 오사카 간사이 국제공항에 내릴 수 있었는데요. 그렇게 공항에 도착했을 때만 하더라도 저는 너무 설레는 마음이 가득했고 역시 일본의 두 번째 도시라고 불리는 오사카다 보니까 공항은 굉장히 쾌적하고 뭔가 해외여행을 갔을 때 느끼는 다른 공기 냄새를 맡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공항에서부터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물론 일본의 날씨도 체크해서 두꺼운 겨울옷을 챙겨오긴 했지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쌀쌀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공항은 넓고 쾌적하긴 하지만 뭔가 공기가 차가운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추운 날하고 이제 막 비행기에서 내렸으니 그럴 수도 있겠다 싶었어요. 그런데 안 그래도 추운 날씨인데 일본의 느려 터진 서류 행정 때문인지 입국 수속을 하는 데만 1시간을 허비했습니다. 분명히 제가 일본에 오기 전 프랑스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요즘은 일본 공항의 행정 또한 온라인으로 하기 때문에 아주 간편하고 20분 내외로 절차를 모두 끝낼 수 있을 거라고 했는데 자신들도 매뉴얼을 덜 익혔는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며 결국은 온라인과 수기를 번갈아 가면서 하는 거 아니겠어요? 결국 1시간 넘게 걸려 겨우겨우 입국 수속을 밟을 수 있었고 저는 너무 지치고 또 추운 날씨 탓에 빠르게 숙소로 가서 짐을 풀고 맛있는 거 한 끼만 먹고 오늘은 푹 쉬자고 생각 하나만 가지고 가까이 있는 직원에게 번역 앱으로 물어물어 라피트 타는 곳까지 안내를 받아 다행히 지하철을 시간 맞춰서 탈 수 있었습니다. 라피트는 꽤나 비싼 전철인 걸로 아는데 날씨가 이렇게 추운데도 불구하고 히터를 틀어주지 않는 거였어요. 그래서 남바역까지 가는 30분 동안 추위에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일본인들이 체감하는 날씨와 저 멀리 프랑스에서 온 내가 체감하는 기온의 차이는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철만 그런 게 아니었어요. 저는 숙소에 도착해 주인에게 연락을 하니 주인은 분명 제가 공항에서 연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잠시 기다리라고 하면서 출발하겠다고 말하며
무려 20분 동안 저를 밖에서 기다리게 했습니다. 심지어 주인은 그렇게 늦게 와서는 저에게 별다른 주의사항을 전해주지 않았고 열쇠만 전해주고 다시 돌아갔는데 그때부터 기분이 좋지 않기 시작하더군요. 아무튼 배가 고프기도 하고 시간도 마침 저녁 시간이기도 하고 저는 대충 짐은 내일 풀자 생각하고 거리로 나가 제가 미리 알아둔 신사이바시 거리에 있는 라멘집으로 향했습니다. 꽤 유명한 라멘집이라 밖에서 몇 분을 대기해야 했는데 그때 주변 사람들의 옷차림을 보면 다들 꽤나 두꺼운 옷을 입고 있었어요. 이렇게 일본 사람들도 두꺼운 옷을 입고 있으니 가게로 들어가면 당연히 따뜻한 온기가 가득할 거라 생각했고 제 차례가 되어 들어가 자판기로 라멘을 주문했더니 역시 다행히게도 가게는 온기가 가득한 것처럼 느껴졌는데 그것은 제 착각이었습니다. 가게에서 온기가 느껴지는 거라곤 갓삶아 나온 뜨끈한 라멘밖에 없었어요. 사람들은 모두 외투를 벗지 못하고 추위에 떨며 음식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용기 내어 혹시 난방을 해줄 수 없냐고 물으니 죄송하다면서 아직 날씨가 그렇게 춥지 않아서 히터를 틀어줄 수 없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때 정말 황당했지만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서 저는 거기까지만 하고 주문한 라멘을 빠르게 먹고 나와 다시 숙소로 돌아가는데 돌아가는 길에 사람들이 줄지어 있길래 그곳을 보니 맛있어 보이는 타코야끼를 판매하고 있더군요. 그래서 저는 야식으로 먹으면 좋겠다 싶어 타코야끼를 1인분을 구입했고 편의점에서 맥주 한 캔을 구입해 숙소로 돌아가 노트북으로 넷플릭스를 보면서 타코야끼를 먹고는 그날 잠에 들었습니다. 다음 날이 됐고 저는 오전에 계획했던 일정이 있는데 기상 상황이 좋지 않아서 저는 다 포기하고 눈구경을 하면서 영상을 보려고 노트북을 들고 숙소 근처에 있는 작고 아담한 카페로 들어갔는데요. 그런데 그곳에서는 저를 이 나라 일본에서 떠나라는 듯이 등 떠미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주문을 하고 자리에 앉아서 노트북 전원을 켰는데 전날 밤 넷플릭스를 보느라 노트북을 사용했는데 미처 잠이 들어 충전을 하지 못해 배터리가 부족했어요. 그래서 저는 아무렇지 않게 바로 옆에 있는 콘센트에 코드를 꽂고 노트북 충전을 했습니다. 그러자 근처에 있던 한 여성이 저를 향해 막 소리 지르면서 다가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너무 당황해 재빠르게 번역 앱을 켜서 일본인 여성에게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번역을 부탁했는데 놀랍게도 번역 앱에 적힌 글씨는 당신은 전기도둑입니다. 지금 당장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라는 말이 적혀 있었어요. 저는 영문도 모른 채 경찰서에 끌려갈 뻔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라 그 여성의 말을 들은 직원이 달려와 저에게 가게의 재물을 무단으로 훔쳤다면서 저에게 피해 보상을 요구했습니다. 그때까지 저는 제가 뭘 잘못했는지 영문도 몰랐어요. 그래서 저는 직원에게 다시 한번 번역을 부탁하며 휴대폰을 내밀었고 이후 직원이 보여준 번역 앱에는 당신이 지금 이곳에 콘센트를 무단으로 연결했고 지금 이 가게의 전기를 무단으로 훔쳐 사용하고 있으니 피해 보상을 하든지 그게 아니라면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라는 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너무 황당해 당장 콘센트를 뽑았지만 직원은 계속해서 저에게 피해 보상을 요구했어요. 제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니 1,000엔을 내라고 하는 거 있죠? 제가 사용한 전기료는 아무리 비싸도 10엔이 넘지 않을 것 같은데 직원은 합의금으로 1,000엔을 물어내라고 하니 정말 황당했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도 직원은 계속해서 제 옆에서 1,000엔이 아니면 당장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저를 협박했어요. 너무 억울하고 분하지만 저는 타국에서 일을 만들고 싶지 않아서 합의금으로 1,000엔을 쥐어주고는 카페를 나왔습니다. 일본에 온 지 이제 고작 2일 차인데 융통성도 없고 배려심도 없고 하다못해 이런 협박까지 당하니 일본이 너무 싫어져 당장에 일본을 떠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저는 그 길로 곧장 쉐어하우스 주인에게 연락을 취했고 사정이 있어 일본을 떠나게 됐다고 말하니 전액 환불은 불가하고 50%만 환불받기로 하고 한국행 비행기 티켓을 교환할 수 있는지 항공사에 물으니 다행히 내일 일찍이 티켓이 있으니 현재 예매한 티켓을 취소하고 교환을 해주겠다고 하는 거 있죠?
일본과 달리 한국은 가보지 않고 이렇게 전화 통화만으로도 융통성이 느껴져 왠지 설레긴 했지만 일본에서 이렇게 당한 것처럼 한국에서도 그럴 수 있고 또 한국과 일본은 같은 아시아 문화에다가 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나라이니 크게 다르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불신에 설레는 마음을 가라앉혔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이번에는 급하게 변경된 일정에 먼저 2주 동안 머무를 게스트하우스를 결정해야 했는데 여러 곳을 찾다가 마음에 드는 한 곳에 연락을 해보니 다행히 가능하다고 하여 예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과거에 유학 생활을 하면서 저희 회사에서 잠시 일을 함께 했던 한국인 친구에게 연락도 했어요. 그러니 마침 모레가 주말이고 아직 약속이 없다면서 흔쾌히 저와의 만남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다음 날 오전이 되어 저는 아주 재빠르게 짐을 챙겨 뒤도 돌아보지 않고 일본을 떠나 한국으로 오게 됐습니다. 한국도 일본과 별로 다를 바 없을 거라고 전혀 기대하지 않았는데 막상 와보니 일본과는 인프라적인 부분에서 완전히 달랐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렸는데 간사이 공항과는 반대로 난방을 틀어놓았는지 조금도 춥다는 느낌을 받지 못했고 심지어 외국인 여행객들이 추울 수도 있으니 한국 여행 안내소에서는 저에게 담요와 핫팩을 선물로 나눠주기도 하더라고요. 심지어 한국은 표지판이 얼마나 친절하게 잘 되어 있던지 직원에게 굳이 묻지 않아도 쉽게 지하철역을 찾을 수 있더군요. 하지만 저는 당시에 마음이 너무 급해 직원에게 물어 지하철역까지 빠르게 갈 수 있었는데 그때 직원은 정말 고맙게도 저를 위해서 직접 지하철역까지 안내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지하철을 탈 수 있었는데 정말 놀랍게도 이번에도 일본과 달리 지하철에 히터가 나오고 있어 저는 목적지까지 아주 따뜻하게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게스트하우스에 도착해 짐을 풀고 그날은 아침 일찍부터 움직여서 그런지 너무 피곤해 대충 편의점 음식으로 끼니를 해결하고 푹 쉬었습니다. 다음 날이 되어 저는 한국인 친구를 만나기 위해 길을 나서려 했는데 눈이 내리더군요. 그때 저는 우산이 없었는데 마침 약속 장소가 가까워 그냥 눈을 맞고 가려고 했는데 게스트하우스 직원분께서 우산 없으면 우산 꽂이에 있는 우산 하나 들고 가라며 눈 맞으면 안 된다고 하시면서 저더러 잘 다녀오라고 인사를 해주셨습니다. 제가 있는 게스트하우스는 조금 높은 곳에 있어 저는 내리막길을 걸어 내려가는데 이상하게 그렇게 눈이 오는데 바닥에는 눈이 하나도 안 쌓여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고 사람들이 눈을 치운 흔적도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게 너무 신기했지만 저는 당장 알 길이 없어 이따 만날 친구에게 물어보기로 하고 그 길을 계속 걸어갔습니다. 그렇게 약속 장소에 도착하니 이미 친구는 먼저 나와 저를 기다리고 있었고 저희는 5년 만에 만나 서로의 근황을 이야기하면서 식사를 했습니다. 이내 이야기 소재가 떨어져 갈 때쯤 저는 어제까지 있었던 일본에서의 일과 아까 본 그 모습에 대해 궁금해 질문했는데요. 그 친구는 아주 놀라운 이야기를 해주었는데 프랑스에서 나고 자라 잘 모르겠지만 한국에는 온돌이라는 게 집집마다 깔려 있다. 집에만 깔린 게 아니라 지금처럼 눈이나 비가 와서 땅이 얼 때를 대비해서 땅 밑에도 열선을 깔아놨다. 눈이 온다 그러면 미리 따뜻하게 도로를 데워서 눈이 얼지 않고 바로 녹도록 하기 때문에 길거리에서 눈을 볼 수 없었던 거다. 물론 한국의 모든 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건 아니고 서울부터 시작해 차츰차츰 전국으로 확대할 거라고 하더라라는 아주 놀라운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도대체 왜 한국인들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 한 달 내내 골똘히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 저는 쉐어하우스로 이동을 했고 며칠 후 눈이 내리는 아침이었는데 저는 창문을 열고 잠시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계속 생각하고 있던 한국이 왜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잠시나마 알 것 같은 장면이 제 눈에 보였는데요. 많은 양의 눈이 내리는데도 불구하고 학생들은 등교하고 어른들은 출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까 한국인들은 하루하루 열심히 살고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저렇게 최선을 다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프랑스 사람들이라면 이렇게 눈이 내리면 일을 하지 않겠다고 파업을 하는데
한국인들은 그게 아니라 평소와 다름없이 출근을 하는데 그때마다 불편했던 것들을 다시 반복하지 않게끔 하기 위해 생각하다 보니 이런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게 아닌가 하는 게 제가 내린 결론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제 눈에는 프랑스보다 진정한 선진국은 오히려 한국이 아닌가 싶더군요. 그러면서 지난날의 저를 반성하게 되었고, 앞으로는 한국인들처럼 좀 더 부지런하게 살면서 내 미래를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다 싶더군요. 지금은 비록 프랑스로 돌아와서 여느 때와 다름없는 일상을 보내고 있지만 마음만큼은 여전히 한국에 있는 것 같고 언젠가 저는 한국에 들어가 살고 싶다는 생각도 듭니다. 오늘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더 재미있는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